지금 상대방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하면서 사랑해 라고 귓속말로 속삭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스킨십과 M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만지는 만큼 서로 소통한다. 강의 내용 출처는 2007년도 M 만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지은이 야마구치 하지메. 그 당시 부모교육 지도 교수님이 권장 독서로 선정을 해서 책으로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애무를 폭넓게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애무하면 에로틱한 남녀 간의 환상적인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가? 당연히 그것이 연상이 되죠. 스킨십과 애무는 다른 것일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스킨십 검색을 하면 피부의 상호 접촉에 의한 애정의 교류, 육아 과정에서 어버이와 자식 사이 또는 유아의 보육이나 저학년의 교육에서 교사와 어린이 사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애무란 사랑하여 어루만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스킨십과 애무는 연결고리입니다. 부부간에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 애무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안 되듯이 스킨십과 애무는 중요한 것이죠. 애무란 애정을 갖고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꼭 껴안는 것, 연인끼리 손을 잡는 것, 마사지를 받을 때 몸을 어루만지는 것 등 모두 애무 스킨십에 포함이 됩니다. 부부와 자녀, 연인 사이에서도 서로 충분히 만져지며 살고 있을까?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저희 부부도 가끔은 스킨십과 애무를 잘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애무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귀를 쫑긋 세우는 사람도 있고 저질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저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무시를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만지는 만큼 소통한다는 것, 오히려 제대로 만지는 법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손길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손길로 애무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만지고 싶을까? 이것은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엄마는 아가를 품에 안고 수유를 하면서 어루만지고 아가는 엄마의 가슴을 만지면서 따뜻한 품 안에서 평화롭게 놀고 있어요. 이렇듯이 사랑하는 연인, 배우자가 있으면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만지고 싶고 깨물어주고 싶고 이런 욕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욕구가 안 생기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으로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즉, 손은 입보다 많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손의 표정이 있듯이 애무를 통해서 서로의 거리가 제로가 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는 제한이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제로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만져야 마음을 전할까?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잘 되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마음으로 쏙쏙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죠.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손을 맞잡으면서 특별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사랑을 느끼면서 포옹으로 마음도 하나가 됩니다. 몸의 거리는 곧 마음의 거리, 즉 몸이 가면 당연히 마음도 가기 마련입니다. 부부간의 성생활이 원만하지 않는 것도 남자들은 즉시 몸을 원하는데 여자들은 바로 몸을 원하지를 않아요. 즉 마음이 가야지 몸도 간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중요합니다. 스킨십에도 남자와 여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자가 접촉에 더 민감하지만 남자가 접촉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애무를 해주거든요. 여인과 부부도 자연스럽게 접촉을 하면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소통을 합니다. 표정은 속여도 몸짓은 못 속인다는 말이 있듯이 스킨십과 애무가 서툴다 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손으로 많은 기술을 배우고 익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충분한 접촉이 부드러운 몸을 만든다. 엄마가 충분히 안아주었던 경험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안정감을 줍니다. 자신이 애정을 충분히 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를 키워봤으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제대로 된 스킨십으로 아기를 안아주었을 때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엄마가 수유를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귀를 만져주고 온몸을 어루만져 주면 아가는 편안하게 놀다가 잠을 자요. 아가는 엄마를 믿고 성장하면서 오직 세상에 내 편은 엄마라는 존재를 믿고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이런 기억이 없다면 세상은 불신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사회는 문제투성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적 본능에 충실할 때 진정한 인간이 됩니다. 아가가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앞가슴을 만지고 엄마는 아이를 쓰다듬어 주고 그 순간은 엄마와 아이는 배고픔보다는 엄마의 따뜻한 품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스킨십은 피부 자극이 본능을 일깨우며 적절한 피부 자극이 넉넉한 성격을 만들며 충분한 접촉이 부드러운 몸을 만들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가 따끈한 손길에 끌리는 이유는 몸이 굳으며 마음이 애롭기 때문에 스킨십과 애무를 찾는 것이고 마사지 샵을 찾는 이유도 대리 만족이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셋째, 스킨십도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만지고 만져지는 것이죠. 스킨십과 애무를 하고자 하는 욕구는 식욕, 성욕보다 앞서는 가장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들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온갖 사회적 지위와 문화적 장치들로 치장을 하고 있지만 이 근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삶이라 너무 허탈합니다. 피부는 제2의 뇌라고 합니다. 피부는 발생학적으로 뇌의 조직과 그 뿌리가 같습니다. 같은 세포로부터 하나는 뇌로, 하나는 피부로 갈라져서 발달하는 것이죠.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여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피부도 끊임없이 자극되어야 합니다. 뇌와 피부를 자극하는 것이 바로 스킨십과 애무입니다. 여러분, 스킨십과 애무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며 전문가도 부모와 자녀 간의 스킨십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연인과 부부, 부모와 자식 사이의 따뜻한 스킨십과 애무는 어떤가요?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대방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하면서 사랑해 라고 귓속말로 속삭여 주세요. 그 순간 만진 만큼 서로 소통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